많은 분들이 가슴속에 부동산 때문에 응어리진 거 제가 다 풀어드리겠습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박영선이 시장이 되면 부동산 정책 많은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서울 시민 여러분, 그동안에 집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집값이 오르고 전셋값이 오르고 월세가 오르면 주머니 사정이 얇아지죠. 그래서 경제 악순환의 계기가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문재인 정부 참 정말 못 쓸 짓을 시민 여러분들께 또 국민 여러분들께 했습니다. 자, 오 후보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몹쓸 짓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런데 박영선 후보 같은 경우에는 글쎄요,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과의 친분을 굉장히 과시했던 인물로 보기에는 선을 탁 그었습니다. 네. 잘했다고 보기는 힘들다. 어제도 저희가 이 비슷한 얘기를 잠깐 나눠봤지만 소장님 생각을 잠깐 짧게 들어볼까요? 근데 그거는 민심을 반영한 거라고 봐요. 네. 잘했다고 하면 이번에 표가 되겠습니까? 어느 정도 좀 선긋기에 나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저는 박영선 후보가 얘기한 것 중에 좀 부적절한 발언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부동산 문제 응어리진 것 제가 다 풀어드리겠다. 부동산 정책 많은 변화가 있을 거다. 네. 본인이 시장이 되면 이런 식으로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서울시장 되는 것이 아니라 국토교통부 장관을 했어야죠. 이거는 좀 부적절한 말인 것 같고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박영선 후보가 기본적으로 당황하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어제 발언을 보면 실수를 했는데 집 없는 서름을 앞당겨 드리겠습니다라는 발언을 했어요. 아하. 그러니까 집 없는 서름을 해소하기 위해서 네. 제가 많은 노력을 하겠다라고 했어야 하는데 네. 그 가로 열고를 빼먹고 해서 아하. 이것이 지금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어떤 철학이 없는 것이 아니냐 네. 그런 비판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민할 때라서 단순 말실수로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 부분도 굉장히 날카롭게 공격을 다시 받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어제 TV토론회에서요, 박 후보는요, 오 후보의 내곡동 땅 의혹을 집중 추궁했습니다. 그 모습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곡동 땅과 관련해서요, 대가로 36억 5천만 원 보상 받으셨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네. 가족 전부 다. 네. 추가로 더 받으신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장인 장모님이 받으셨는데 제가 추가로 받은 게 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이 땅은 36억 5천만 원 보상 플러스 또 그 보금자리 주택 단지 안에 단독주택 용지를 특별 분양을 또 받은 것입니다. 정확히 증거를 말씀드리면은 대리될 것 제 같습니까? 기억에는 없고요. 네, 아니 또 저희 거짓말 처갓집 하시네요. 재산인데 그거를 제가 어떻게 정확히 알겠어요? 계속 측량 현장에 가셨습니까? 안 가셨습니까? 안 갔습니다. 분명히 안 가셨죠. 안 갔습니다. 네. 변호사님, 유권자들은 이럴 때 참 당혹스럽습니다. 한쪽에서는 뭐를 했냐, 한쪽에서는 아니다. 답은 안 나오고요. 계속 언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 이 내곡동 땅 논란 왜 이렇게 계속 이어지고 있을까요? 선거에는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민주당에서는 두 가지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거짓 해명을 했다라는 것이고 도덕적 흠결에 대해서 이제 강조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해충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오 후보 측에서도 이제 답변을 하는 것이 서울시장으로 당선되기 전에 이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이해충돌 문제는 법리상 논리상 맞지 않다라고 이제 반박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오 후보가 처음에 해명했을 때 이 땅의 존재나 위치를 자세히 모른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재산신 신고 과정에서 이 땅이 신고가 됐기 때문에 존재 자체를 모를 리 없다라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측량을 나갈 때 오 후보를 봤다라는 목격자들이 나온 겁니다. 현재 오 후보는 처남이 나갔고 나는 나가지 않았다라고 지금 진실 공방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입장이 거짓말이다라고 한다면 후보의 어떤 자질에 있어서 이제 공격할 만한 요소가 된다라고 생각해서 끊임없이 이에 대해서 질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살펴볼까요? 어제 TV 토론에서요, 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문제를 두고도 양 후보 간 공방이 뜨겁게 이어졌습니다. 이것 때문에 보궐선거가 있었어요. 그렇죠? 네. 보궐선거라는 의미에서는 똑같아요. 선거는. 성추행에 의한 보궐선거와 똑같군요. 성추행에 의한 보궐선거와 박영선 똑같다는 뜻이 후보님의 아니라 생각에는 똑같군요. 가치가. 혹시 이번 보궐선거에 대해서 사죄하실 마음 있으신가요? 그럼요. 제대로 된 사과를 그럼요. 여성의 날에 해야 네. 됐었습니까? 저는 그 전에도 했습니다. 이렇게 사과하는 마음이라면 네.
그 3인방을 쓰시지 말으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민주당에서는 원래 성추행 사건 같은 일이 나면 후보를 내지 않기로 했었죠. 네. 각 분은 당헌 개정 작업에 투표를 하셨습니까? 온라인 투표로 됐던데요. 저는 투표를 안 했던 것으로 투표를 안 기억합니다. 해서 네. 가해에 대해서 거의 동의를 하신 셈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자, 오 후보는요, 이 박영선 후보가 민주당 당원 투표 기권한 부분에 대해서도요, 2차 가해다 라면서 나를 세웠는데요. 또 박 전 시장 성추행 사건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이라고 불렀던 남인순, 진선미, 고민정 의원에 대해서도요, 사과하는 마음이라면 쓰지 말았어야 했다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3명의 의원은요, 이 논란이 되자 박 후보 캠프에서 물러났죠. 하지만 지금 현재 지역구에서 박 후보 선거 운동은 계속 하고 있다. 이 부분도 좀 지적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소속 의원이기 때문에 네. 민주당 소속 서울시장 후보를 당연히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하지만 이 분들이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면 피해자는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겠습니까? 옛날의 상처를 다시 꺼내볼 수밖에 없고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주당이 최소한도로 좀 피해자분을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야 하는데 네. 그것이 아니라서 좀 상당히 오 후보 쪽으로부터 공격을 많이 받았고요. 네. 장관 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박영선 후보가요, 이런 사과에 대한 진정성이 있으려면 네. 장관 때 저런 일이 벌어졌을 때 했어야 하고 네.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하기 전에 했어야 해요. 네. 근데 서울시장 선거 출마하고 나서 사과를 하는 모습은 과연 진정성 있는 사과였느냐라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